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되면서 고혈압과 당뇨 모두가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약을 먹지 않고도 이런 대사질환들이 한꺼번에 좋아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같은 대사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건강해서 대사질환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건강이 나빠져서 대사질환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건강이 나빠져서 대사질환이 생겼겠죠? 맞습니다. 처음 질문에서 건강을 회복하니 고혈압과 당뇨가 해결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나요? 건강해지면 각종 대사질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건강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은 대사질환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쿡쿡, 꾹꾹. 신체 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해독까지 포함되죠. 이런 대사의 주체는 오장육부이고 이 오장육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각종 대사 저하가 일어나고 결국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대사 질환으로 발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장육부가 정상적인 대사를 하면 우리는 건강합니다. 반대로 오장육부의 장기들이 하나씩 기능이 떨어지면 대사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죠. 특히 오장육부는 상호작용을 하는데 한 부분의 기능이 저하되면 다른 부분의 기능도 연속적으로 저하됩니다. 즉 음식물을 소화하는 위기능이 좋지 않으면 덩어리진 음식물을 내려보내면서 장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췌장과 간에서 더 많은 효소를 만들어 배출하면서 췌장과 간에 무리가 되죠. 그리고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음식물들은 체내에서 독소로 작용하면서 간에도 부하를 줍니다. 영양이 부족하니 심장은 힘차게 뛰기 힘들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며 세포에게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서 영양 공급과 노폐물 처리가 저하되죠. 그러면 손상된 세포들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피로하고 기력이 부족하고 얼굴에 뽀드락지 같은 것이 자주 올라오고 컨디션이 나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대사 문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병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각 장기를 하나씩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만 갖춰주면 몸은 알아서 모든 장기를 스스로 조절하죠. 정상적인 대사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식단 관리, 두 번째는 물과 염분의 관리, 세 번째는 수면 관리, 네 번째는 운동 관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잘 관리하면 정상적인 대사를 통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대사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첫째, 식단 관리입니다.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와 신체 보수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기 위함이죠. 가장 먼저 과식, 간식, 야식을 금지합니다. 양보다 음식의 질, 영양 중심으로 식사를 하면 좋습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소식이 중요합니다. 이건 저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음식으로 채우기 어려운 영양소는 건강보조식품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물과 염분의 관리입니다. 체내 수분은 염분과 비례한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저염식에 물을 많이 먹으면 대사 불균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영상 링크를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잘 때 회복이 되죠.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회복되지 않은 장기들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 관리의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네 번째는 운동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에 집중하는데 사실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으로 뭉치고 결리는 근육을 잘 풀어줘야 근육 사이에 있는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세포들에게 제대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체는 목과 어깨를 중심으로, 그리고 하체는 골반을 중심으로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음양오행에서 보면 화를 내면 간이 손상되고, 참으면 심장이 손상되고, 그리고 슬픔이 많으면 폐가 손상되고, 두려움이 많으면 신장이 손상되고, 걱정이 많으면 위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황제내경에는 심기혈병이라는 내용이 있죠.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흐르는 기가 약해지고, 그러면 피가 탁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병이 생긴다는 이론이죠. 따라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마음을 편하게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감사하기입니다. 폭풍 같은 감정들이 몰려왔을 때 감사할 것들을 나열하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진정되니까요. 현대의 화타라고 이야기하는 장병도 선생님은 좋은 음식, 좋은 약을 먹는 것도 좋지만 건강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면 긍정적이고 밝은 분들이 결과가 좋더군요. 매일 좋은 마음과 건강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렵지 않겠죠? 이 5가지가 어렵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려워서 못 지킨다기보다는 번거롭고 귀찮고 바빠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사가 정상 범위에서 멀어지면 제자리를 돌아오는데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이 어디쯤 있는지 잘 살피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대사가 정상화되면 정말 각종 대사 질환이 없어질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들은 왜 안 해주시고 약만 주는 걸까요?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을 보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이 주로 병을 측정하고 병의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약을 주는 대증치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몸과 질병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가진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중심이죠. 결론적으로 의사 선생님들과 우리는 질병을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 뿐입니다. 약을 먹고 질병을 통제하든 건강에 나쁜 습관을 줄이든 모두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단 병의 원인을 방치한 채 약으로 증상을 억제하고 수치가 정상화된 것을 질병이 나았다고 안심하는 것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세 줄 요약으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사질환에 노출된다. 가끔 각종 병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상적인 대사에 필요한 5가지입니다. 첫째, 식단 관리, 둘째, 물과 염분의 관리, 셋째, 수면 관리, 넷째, 운동 관리, 다섯째, 마음 관리입니다. 한두 가지만 해도 도움이 되지만 대사가 너무 멀리 벗어난 경우 또는 빠른 결과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게으르면 건강할 수 없다.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작은 부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나요? 늘 여러분들의 건강과 멋진 모습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